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4년을 채우고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지금은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딩크를 원했기 때문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이 자기는 결혼하면 자기가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내조하게 하고 싶다면서 자기 일하는 지역으로 오라며 전업주부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 경력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아내가 일하면 남편이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고 상화여서 전업주부가 됐었습니다. 일을 손에서 놓은 지 한참이다 보니 아직은 많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 친정이 저를 옆에서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제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건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쓰레기 같은 남편과 못된 시어머니 사연이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덕분에 이혼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나쁜 시어머니가 더 많긴 하지만 제 전 시어머니는 좀 다르셨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 28살이었어요. 제 친구의 지인이었는데 결혼식에 참석한 절 본 후 계속 끈질기게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 인상은 뭐랄까 좀 남자답다고 해야 하나요? 좋게 말하면 리더십도 있고 남자다운 거지만 결혼해서 보니 그게 마냥 장점만은 아니었어요. 제 이상형하고는 다르게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외모였지만 너무나 자상하고 절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에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저 없이는 안 된다고 너무 간절하게 원해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별 반대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시댁이면 정말 어른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는 줄만 알았다가 처음 남편을 소개해준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둘 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가 남자 만날 주변 머리도 없어서 결혼도 못할 줄 아셨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은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데려온 신랑감이라면서요. 한 달에 2번 정도 친정에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친정엄마를 너무 잘 챙겨주는 남편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을 느꼈고 나도 더욱더 시어른들에 잘해야지 생각하였답니다. 결혼하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이나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하라고 하고 이해도 많이 해줘서 고마웠었어요. 저희 친정은 저 어릴 때부터 시집 갈 때까지는 아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거 없이 자랐어요. 대학교 때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 무난히 졸업했고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돈이 좀 많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아빠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부모님도 오래되긴 했지만 일산에 자가로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고 노후도 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결혼 당시에 제가 모은 돈은 현금으로 3천 정도 있었고 아빠가 조그만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해주신 게 있었어요. 비싼 집은 아니었고 그 당시 시가 4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제가 집을 해가는 대신 남편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을 다 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에서 집을 해주셨으니 부모님께 제가 모은 돈 3천을 감사의 의미로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결혼했어요. 예물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시면서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며 갖고 싶은 가방이나 보석 있으면 사라고 하셨죠. 시댁은 남편 위로 형이 한 분 계시고 시집간 시누이가 있는데 그때가 시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현금이 많이 없으셨어요. 제가 그런 시댁 형편을 잘 아는지라 안 받으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머니가 귀엽고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구나. 우리 아들이 좀 욱하고 급한 건 있어도 여자한테 손 찍어 먹거나 막대하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가족 되었으니까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하마. 너무 감사했죠. 예단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필요 없다면서 제가 집에 해가는 거에 보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보통의 그 나이대 어른들처럼 무뚝뚝하시고 표현을 잘하지 않는 성격이셨는데 결혼하고 겪어보니 남편의 집 역시 가부장적인 성향이 좀 강한 집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추석 명절 전날 아침에 시댁에 갔더니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전형적인 한국 시월드이긴 했어요. 어머니를 비롯해 저랑 형님은 전날부터 요리 준비하고 당일에도 분주히 일하고 있고 남자들은 전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여자들이 차려주는 거 먹고 고스톱 치면서 커피, 다과, 심부름 시키고 여자들은 딱히 싫은 소리 없이 상차림, 설거지 등 모든 노동을 도맡아 하는 풍경이었죠. 그러던 중에 시댁 작은 아버님이 저를 불러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오늘 처음 시댁 명절에 와서 지내보니 소감이 어떠냐? 아마 우리 집은 이렇게나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한테 물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얌전하고 말 없지만 또 할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가족들이 북적북적하고 화기애애해 보였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어머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솔직히 저는 보기 힘들었어요. 시 외가도 아닌 곳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걸 보니 하늘에서 어머님의 친아버지가 속상하실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 저희 부모님이 속상하실까 봐 어머님과 똑같이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남편이라 생각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사실 좀 혼란스러운 날이네요.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시는 어머님과 작은 어머님, 형님 노고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님과 시댁 작은 아버님 얼굴이 당황해 하시는데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랑 작은 어머님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고개를 숙이고 웃으시고요. 웃으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우리 며느님 말이 맞네요. 이제껏 이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지. 우리 수고했다고 하는 소리 한번 못 들어봤는데 우리 며느리가 내 노고를 알아주니 기분이 좋네요. 하시면서 작은 어머님이랑 마주보고 웃으시는 겁니다. 거기 있는 남자들은 제 남편 포함해서 얼굴 표정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나중에 친정에 와서 이 일을 말했더니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얘, 너 모난 돌이 청 맞는 거 몰라? 천명절에 시댁 가서 그런 소리를 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세상에. 사돈이 우리 엄청 욕했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나 친정 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이제 둘째 며느리까지 봤으니 자기도 집 제사도 좀 줄이고 아버지한테도 할 말은 할 거라고. 이제는 명절에 불필요한 거 없애고 여행도 다니실 거래. 제가 엄마를 안심시켜드렸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다음에는 시댁 가서 말 조심하라면서 저한테 단단히 말씀하셨죠. 사실 그러고 나와서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 생각에 그렇더라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 다음부터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우리 형님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 왜 그래? 내가 안 좋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낀 걸 말한 것뿐이야. 솔직히 당신이랑 아버지 다들 먹느라 정신없어서 어머니랑 나한테는 뭐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음부터 가족들 모이면 당신도 일 좀 도와. 크게 다툰 건 아니었지만 남편도 보고 자란 게 그렇다 보니 제 생각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시댁은 그런 분위기이지만 다행히 오픈마인드인 어머니 덕에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요. 명절 때도 오전에 상치 오면 시누이가 오기도 전에 저보고 친정 가라면서 등을 떠미셨거든요. 설거지가 산더미인데 그걸 뒤로 하고 나오기가 죄송스러웠는데도 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내쫓다시피 하는 바람에 친정으로 가곤 했고요. 남편 역시 제 친정 부모님한테 되게 잘했어요. 결혼하고 초반까지는 저희 집에 가면 아빠랑 술도 마시고 자고 오기도 하고요. 둘이 술 마시면 우리 남편은 꼭 하는 말이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재산 우리한테 주실 거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막 웃으시면서 그럼 내가 누구한테 주겠어? 우리 딸한테 다 주고 가야지. 혹여 자네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알지?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나는 우리 딸한테 주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걸세. 이러셨습니다. 물론 농담이기도 했지만
솔직히 남편은 결혼 전 몰랐던 저희 집의 경제력을 알고 나서는 친정 부모한테 더 잘했던 것도 있어요. 제가 형제자매가 없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 모습이 제 눈에도 확연히 보였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친정아빠의 사업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아빠가 무리하게 돈을 끌어 사업을 확정하셨는데 그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식 투자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엄청 폭락을 했나 봐요. 하루아침에 손해를 무지막지하게 보셨고 대출금을 갖고 손해를 감당하시느라 살고 계신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파셔야 했어요. 안 그럼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면서요. 아빠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집이 넘어가면 그 집을 제가 낙찰받는 게 어떠냐고 하셨지만 그때 저는 집을 낙찰받을 만한 돈은 없었어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다 보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요. 힘들게 평생 일궈놓으신 재산인데 없어지는 건 참 한순간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제가 걱정할까 봐 저한테 자세히 말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참담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아빠가 힘드신데 제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어서 매일 전화로 안부 묻고 신경 쓰고 또 찾아가서 일처리도 도와드리곤 했어요. 두 분이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는 집을 줄이더라도 최대한 갚는 돈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빚잔치 하면서 집을 결국 줄여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부모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든 걸 다 지켜본 남편은 저와 부모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재산이 없어지는 걸 엄청 탄식했어요. 주식 날린 거 아깝다면서 거의 화를 내듯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왜 그렇게 답답하신 거야? 그걸 다 주식에 넣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손절하지 말고 버티셨어야지. 제일 최저점에서 다 팔아버리시고 손해만 잔뜩 본 게 말이 되는 거야? 차라리 그 돈을 나를 주셨어야지. 그럼 내가 잘 굴렸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이러면서 허공에 날린 돈을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그때 몇 억을 날린 사람이 저희 친정아빠 뿐이었겠어요? 다들 손해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남편은 그때가 기회라면서 돈이 있으면 지금 주식을 사야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날린 돈을 아까워하면서 저희 아빠에게 그 돈을 자기 안 줬다면서 서운해하는 남편이 미웠어요.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두 분이 좁은 집으로 이사 가신 것도 마음 아픈데 자기가 도와줄 거 없냐 물어보진 못할 망정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전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저희 친정집이 가세가 기울면서 남편의 태도가 전과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친정에도 자주 가고 저한테도 다정하던 사람이 웬일인지 저를 무시하는 언사를 가끔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친정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집에만 있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 살이 좀 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당신 정말 착하고 성격도 좋지만 집에서 그렇게 푹 퍼져 있으니까 솔직히 이제 여자로 안 느껴져. 당신이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야? 서로 맞는 취미도 없고 내가 술 먹는 것도 싫어하고 정말 좀 지친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부부관계도 뜸하더니 남편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몰랐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나를 놓고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자기 관리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아 맛있는 걸 먹고 편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수록 저는 친정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는 이렇게 부모 덕에 편하게 사는데 부모님은 나 시집 보내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신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결혼할 때 저한테 집을 해주셨는데 저는 부모님 어려울 때 도움도 못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면 저는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형제가 없으니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돈을 드릴 때마다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고, 물론 두 분이 일을 하는 건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줄 수는 없는 거라 남편에게 말은 했습니다. 여보, 엄마 아빠 좀 안정되실 때까지만 내가 용돈을 좀 드리고 싶어. 당신이 생활비 주면 거기서 조금씩 드려도 될까? 내가 지금 생활비는 더 올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는 돈에서 당신이 쪼개서 드리도록 해. 나도 우리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려니 당신 생활비를 더 주는 건 힘들겠다.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만 너무 기대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어. 버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나도 부담스럽단 말이야. 남편은 친정에 생활비를 주는 건 알았다고 했지만 생활비는 더 주는 건 힘들다고 했어요.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쓰는데 친정에 용돈 드리는 게 저도 좀 미안했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저보고 일 관두라고 한 남편이 그 순간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때 우겨서 계속 일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돈을 잘 버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부모님이 결혼 전에 해주신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동의 없이도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도 갚아야 하는 게 또 문제인지라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말이야. 담보대출 3천 정도 받아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싶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내가 대출 받고 당분간 이자 내는 것만 좀 도와주면 내가 일 구해서 그 다음부터는 갚으려고 하는데 어떨까?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대출 받아서 처가해주면 그 돈은 나중에 갚으실 수는 있어?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 근데 나보고 이자를 내달라고? 당신 대출 받으려면 그 돈 처가해 주지 말고 놔줘. 내가 주식해서 굴리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옳다쿠 나고 대출을 해달라고. 그때부터 저를 졸라대는데 제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대출 안 받겠다 했습니다. 우리 집 안 도와줘도 좋으니 그냥 대출 안 받고 말겠다고요. 그때 남편의 눈빛과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 처가에는 대출해준다면서 나한테는 싫다? 그래, 좋아.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나한테 돈 더 달라는 말이랑 당신 친정 도와달라는 말 앞으로 하지 마.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대놓고 저희 집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 후 친정아빠 생신이셔서 제가 간단히 외식하자고 남편한테 미리 며칠 전에 말해놓았는데 남편은 당일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면서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하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일이 있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론 그때부터 정말 사소한 대화에서 평온한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침에 남편한테 식사랑 후식으로 과일을 주는데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과일 좀 넉넉히 사두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매일 장 보고 과일도 매일 사서 종류별로 다르게 주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 종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가 생활비도 넉넉히 주는데 적어도 과일은 동시에 5종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쯤은 들어달라고요. 자기가 다른 게 먹고 싶어졌을 때 바로 손 뻗어서 과일을 고를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좀 더 신경 쓰고 그랬는데 남편이 점점 일정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와선 꼭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 이건 살 필요 있었어? 라며 얘기해요. 자기가 안 먹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샀냐는 뜻인데 그럼 뭐 저는 집에서 과일 안 먹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 먹으려고 산 거야. 그랬더니 그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샀네.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요. 딱 제가 먹는 것만 지적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 내역도 전부 남편한테 문자로 가고 있었고 매일 장 보는 거 아니까 본인 기준에 좀 많이 긁혔다 싶으면 냉장고를 확인한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즈음부터 돈을 더 벌어야 해서 주말 근무도 하고 일을 늘리겠다면서 며칠씩 출장도 가는 일이 많아지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저는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이 힘들 거란 생각에 그런 거에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서로 자주 말다툼도 하게 되고 서로 얼굴만 봐도 기분 좋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설마 남편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겠나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는 친구의 여동생이랑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중에 물론 낌새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 당시엔 전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했을까요? 왜 무당이 자기 아픔 못 본다고 한 건지 이해가 될 만큼 돌이켜보니 좀만 더 정신 차렸다면 더 의심하고 더 빨리 알아챘을 텐데 하고 후회했죠. 남편은 그 여자와 약 6개월간 썸 타고 바람을 폈어요. 그 기간 중에 여자랑 연락하는 걸 알게 된 저와 크게 싸우고 제가 연락을 끊으라 해서 그러겠다 약속했었지만 이름을 바꿔 저장해 연락을 이어가면서 저를 기만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건 몰랐고 여자와 연락을 길게 이어가는 것이 못마땅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에 연락을 끊으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 여자랑 다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당신 확실히 바람 피운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내가 알았을 때 정리해.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남편에게 말하며 기회를 줬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바람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 여자애랑 바람은 아니야. 그냥 연락만 지속했던 거지. 절대 손 한 번 잡은 적도 없고 터치한 적도 없어. 단둘이 만난 적도 없고. 그래도 당신이 오해할 수 있어. 여자랑 연락을 지속한 건 내 잘못이야.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할게.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선을 넘은 바람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건 인지했지만요. 그렇게 저에게 부적절한 연락을 모두 정리하겠다 하고는 불륜녀랑 몇 주간 더 연락을 지속했었고 나중에 결국 안 되겠는지 정리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후 남편이 저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연히 남편의 카드 사용 내용 문자를 보게 되었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건 바람이다 확신하게 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숨 쉬듯 저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배신감이 들었고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바람 피운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 약속했죠. 결혼한 지 3년 차에 생겼던 일이고 아이도 없으니 용기 낼 수 있었지만 저는 정말 바보 같게도 그때 이혼하지 못했어요. 주변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라고 하면 됐을 일인데 제가 바보 같아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엔 사람들 눈이 너무 무서워서 참고 살자 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인 부분이 너무 컸어요.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남편한테서 받던 생활비로 친정에 도움 주는 걸 못하게 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했었어야지 맞다 싶지만요. 그땐 현실과 타협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싫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맞더라고요.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인데 처음에만 저한테 미안해할 뿐 제가 무덤덤하게 지내니 자기를 완전히 다 용서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 잘못을 잊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생해져서 속이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그전과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뿐 아니라 저한테는 관심을 주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거나 외박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 사람이 혹시 또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하고 곤두서 있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잠을 못 자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도 남편한테 하는 말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가는 말이 험악해지고 결국 부부싸움이 되기 일쑤였고요. 바람 피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저는 머릿속은 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배우자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인데 남편은 제 그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싸우기 싫어 제가 거의 포기를 했지만 참 비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때는 무기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이도 젊었고 한참 에너지 넘치는 나이인데 나가서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허수아비 같은 결혼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항상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완전히 남편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설 명절 때였는데요.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명절 하루 전 아침에 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설 당일 아침에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 용돈도 50만 원도 드리고 시어머니 혼자서 힘드실까 일도 열심히 했는데 친정에 가려고 저희 부모님이랑 통화해보니 서운한 기색이 있으신 겁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서운한 일 있어요? 제가 묻자 엄마는 아니 그게 이서방이 이번 설에 못 간다고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구나. 차 막히니까 설 당일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이야. 근데 전화가 어려운지 문자로 한 줄이 왔길래 엄마가 그거 보니 영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야. 혹시 너희들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한테 혹시 우리 부모님께 오늘 안 가겠다고 연락드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니네 집에 뭐하러 가? 뭐 좋은 걸 본다고. 네가 용돈 이미 드리잖아. 못 간다고 미리 연락드렸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당신도 그래. 맨날 우리 집 와서는 아침에 밥만 먹고 바로 친정 가버리고 내 동생 한번 보고 간 적이나 있어? 올해는 그냥 차 막히니까 연휴는 우리 집에서 보내고 주말에나 당신 혼자 가봐. 남편 말을 들으니 저도 순간 꼭지가 돌더라고요.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지금 두 분 다 상황도 안 좋은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명절 때 하루 안 간다니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엄마 아빠도 얼마나 사위한테 면이 없으셨을까 생각하니 답답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지만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거야? 아무리 가기 싫어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당신 안 간다고 나 혼자 친정 가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이시겠어? 야, 솔직히 너네 집고서 가고 싶겠냐? 가봤자 좋은 소리도 안 나오고 죽는 소리만 하실 텐데 안 그래? 당신 아빠 사업 망해서 나도 내 인생 망했어. 그 많은 돈 다 날리고 자식들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이제 우리 도움만 바라시잖아. 솔직히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 부모한테 생활비 주는 거 나 달갑지 않거든? 내가 그거 아무 소리 안 하고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이 저한테 갖고 있던 속마음을 토해내는 걸 보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어디서 오냐면서 나가서 너희 집 가서 울라고 저를 일으켜서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빗자루를 들고 오시더니 남편을 마구 때리셨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키웠냐? 응? 아이고, 이 나쁜 자식아. 어머니는 빗자루를 집어던지시고는 남편의 머리통을 후려치시더라고요. 남편이 황당한 얼굴로 엄마, 왜 나를 때리고 그러세요? 하고 머리통을 감싸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야, 이 자식아.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자식 안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응? 너 지금 네 와이프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이제 사돈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모르겠다. 이 경우도 없는 놈아. 하시며 남편을 혼내셨고 남편은 에이 하고 욕을 내뱉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서 앉으라고 하시고는 저를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한참 후 제가 울음이 좀 잦아들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 아가, 이제 좀 가라앉았니? 내 아들이 저렇게 말하는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에 혼내도 더 혼냈을 텐데 평소에도 저런 거야? 어머니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엄마도 예전에 명절 되면 친정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 네 시아버지가 친척들 많다고 어딜 가냐고 하는 통에 한 번도 못 갔어. 그 후에도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에 친정을 제 날짜에 가본 적이 없단다.
아까 너희들 싸우는 거 보는데 딱 그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팠어. 이번 설에는 저놈이 저러니 어쩌겠니. 그냥 너 혼자라도 다녀오렴. 자, 이거 받고 엄마 갖다 드리고 부모님하고 오래간만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와. 어머니는 저한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현금이 100만 원이나 들어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가, 네가 정말 살기가 힘들면 이혼해도 된다. 엄마는 다 이해해. 아직 나이도 젊은데 네 인생도 중요하지. 안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자꾸 네가 시들해지는 게 엄마 너무 마음 아파. 무슨 말인지 엄마 말 이해하겠니? 저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 특히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실은 그이가 저 몰래 여자도 만났어요.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저한테 연락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고는 갈 때까지 다 간 사이더라고요. 저 어떡해요, 어머니? 친정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 실망하실까봐 그냥 저 혼자 감당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울면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 그놈이 하지 말아야 할 짓까지 너한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아들놈이 해야 하는데 이 시어미가 하는 게 네 성에 안 찰 테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봐 줄 거야. 어머니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남편의 엄마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저를 이해해 주시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이미 이혼 생각은 굳혔습니다. 아마 전부터 항상 언젠가는 내가 이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이혼이라는 게 그전처럼 두렵고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친정 부모님께 가서 그간의 일을 모두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 말을 듣고는 저보다 더 속상해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혼할 마음을 먹은 이상 더 이상 감출 수만은 없었고요. 남편 외도 사실과 그간의 저를 무시했던 행동과 말을 다 털어놓았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우셨고 아빠는 다 자기 잘못이라면서 본인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더 시간 지나서 늙은 다음에 알았으면 더 큰일이잖아. 지금이라도 남편 본 모습을 알았으니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다행이지 뭐. 저는 애써 부모님 앞에서 의연한 척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아무리 남편이 잘못해도 제가 합의 없이 집 나가면 저한테 유책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주워들어서 남편한테 좋게 좋게 말해서 합의 증거 남겨놓고 전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냈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넌 절대 나랑 이혼 못해. 이혼하면 너 뭐 먹고 살 건데. 먹고 자고 돈 쓰는 거 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이혼해봤자 당신만 손해라는 얘기야. 무슨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쉬운 건 줄 아냐? 당신 단돈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나 해? 남편 말 들으니 기가 막혀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나도 다음 달부터 할 거야. 나도 돈 벌어올 테니까 입 닥치고 네 일이나 해. 내 앞길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지면 더 좋겠어. 라고 했더니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이혼이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심각하게 나오니 그때부터 좀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나한테 당당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해서 남편이 저에게 직장을 관두라고 한 게 자기가 경제적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원래 저런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결혼 생활 할 때도 몰랐다가 정확히 우리 친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사람 마음을 잘 본다는 둥 그냥 사소한 말 몇 가지에서 이상한 걸 느끼긴 했어요.
그때 즈음이 남편이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끝나서 그런 본심을 마음껏 드러낸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동안 절 따져보고 평가했던 거죠. 남편은 처음부터 인생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난 몇 살에 취직하고 몇 살엔 퇴사해서 사업하고 몇 살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기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도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수단이자 도구였고요. 자기 인생 계획에 우리 친정 부모님의 재산으로 덕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니 저에게 본심을 마음껏 내비쳤던 거죠. 남편은 이런 불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혼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을 부러뜨리지 않는 이상 도장 안 찍을 것 같아서 서로 밑바닥까지 봐야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미 저한테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다 있었거든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소소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성 발언들 재판에서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남편의 밑바닥을 다 봐버려서 실망할 게 없는데 남편은 재판 동안 제 밑바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혼은 안 된다고 대노하셨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무수히 전화가 왔지만 저는 굳이 제가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는 죄송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 이혼 소송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저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으셨어요. 알려드렸더니 용달을 불러서 남편 짐을 다 빼고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수를 해온 건 그냥 놔두셨지만 남편 옷이랑 물건들, 쓰던 컴퓨터랑 자질구레한 짐들 깨끗이 가져가시고는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희 소송한다는 말 전에 들었다. 엄마가 무슨 면목으로 너를 말리겠니? 우리 아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거니 내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정말 미안하구나. 오늘 내 아들 짐 네 집에서 싹 다 빼왔다. 오늘부터 그놈 여기로 안 올 거야.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거다. 너도 친정에서 계속 지내려면 힘들잖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 다 잊고 너 새 출발 잘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면목 없고 죄송하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냥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아들이 이혼하겠다는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아마 제 시어머니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본인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속에서 희생을 하고 살았던 분이셔서 그런지 저한테 똑같은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같은 여자로서 행복하길 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거쳐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이혼했습니다. 집은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거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그 집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 아래 저도 재취업을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새 식구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정도로 벌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혼 소송은 몇 개월이 걸렸지만 서류가 마무리된 건 아직도 2달도 안 되어서 그런지 실감이 안 나네요. 남편은 이혼 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는 말만 들었을 뿐 어찌 살고 있는지 소식은 모릅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마음 써주셨던 어머님 소식은 궁금하긴 하지만 차마 이제는 연락을 못 드리겠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건강하시라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혼하게 된 제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에 나쁜 시어머니가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저처럼 좋은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시자를 떼고 그냥 같은 여자로서 저를 이해해 주신 어머니께 지금 이 사연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